이번 시간 전류 자속하는 관계를 좀 세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좀 알아보고 우리가 돌극기 그리고 원통형 발전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까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이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보고 그 뒤에 원통형과 돌극기 제너레이터의 출력식, P 출력식이 어떻게 다른가까지 알아보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돌극기의 경우 전기자 반작용이 우리가 평소 일반 보는 이런 전기자 반작용과는 달리 D축, Q축이라고 하는 이런 성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런 전기자 반작용, 돌극기에서 나타나는 이런 전기자 반작용을 우리는 이 반작용 이론이라고 하고, 바로 블론델이라는 사람이 개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로 쭉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할 텐데,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 시간 나눠서 이런 블론데르 이 반작용 이론으로 나온 벡터도를 가지고 P 출력식을 유도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류 그리고 자석과의 관계를 결정을 해주려고 하면 총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구분을 해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공간상 관계가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죠?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전류와 자석의 관계를 공간상에 어떻게 된다? 나타내 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전류가 이런 방향으로 흐른다고 했을 때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잡고 나머지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네 손가락을 이렇게 감싸주게 되면 바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네 손가락의 이런 회전 방향이 바로 어떤 방향이 된다? 자석의 방향이 된다. 그래서 공간상에 이렇게 전류와 자석의 관계를 결정해 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공간상에서 자석과 전류의 관계를 결정해 주는 법칙이 바로 무엇이다?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다들 잘 아시죠? 다들 잘 아시지만 제가 혹시나 높아심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한 번 더 빼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전자기학 강의 제가 참 강의 계획에 놓은 거는 참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쭉 이제 강의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나중에 전자기학 파트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아마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 그리고 비오사바르 법칙 해가지고 제가 또 자세하게 또 말씀드릴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간상의 관계는 바로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전류 자석과의 관계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두 번째로 시간상 관계는 L이는 N파이라는 공식에 의해서 제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류를 흘려준다 하는 것은 바로 자속이 발생한다 라는 것과 동일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해하기 쉽게 이런 DC 회로가 있다고 제가 가정해봅시다. 만약에 여기가 뭐 10V고 여기가 뭐 15m 라고 하면 이렇게 1A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럼 이렇게 1A가 흐르면 당연히 이 주위에도 뭐가 발생한다? 자속이 이렇게 발생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항상 전류와 자속은 동시에 발생하고 동시에 소멸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시간상 관계를 따져봤더니 Li는 N파이가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I와 파이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어질 수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I와 파이는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대신에 이렇게 저희가 I도 이런 파형이 나왔으면 파이도 이런 파형이 시간에 따라서 나온다. 그래서 같은 모양의 파형을 갖게 되는 것이죠. 갖게 된다. 그래서 I와 파이의 차원이 다른데 이렇게 파형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유혹에 휩싸이게 되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연결시켜서 같은 등식을 만들어 볼까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바로 쓰이게 되는 이 비례상수가 바로 L 인덕턴스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 인덕턴스 때문에 우리는 이 I와 파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통로가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N파이는 쇄교 자속이라고 해서 우리가 대문자 파이로 쓰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세 번째, 모양에 따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선을 이런 식으로 코일로 이렇게 감싸주게 되면 우리는 어떤 공식을 적용할 수가 있냐면, F는 기자력입니다. 기자력이고, 이 기자력은 어디에서 쓰인다? 주로 코일에서 주로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F는 NI, I가 뭐죠? 당연히 전류죠.
그리고 RM은 뭐죠? 예, 자기 저항이라고 합니다. 자기 저항이고 이 파이는 우리가 잘 아는 자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기 중에 일반적으로 감은 이런 코일도 당연히 기자력 공식의 대상이 되고, 우리가 이런 코일에 철심을 이렇게 박아 넣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바로 철심이죠. 철심. 이것도 바로 어쩐다? 기자력 공식의 대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대략적으로 이런 게 있다라고만 설명만 드리고 나머지는 전자기학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전류 자속과의 관계를 어쩐다? 결정해 줄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 2번과 3번 툴을 써서 이 1번 툴은 제가 어디서 많이 썼죠? 전기자 반작용 제가 증명할 때 1번 이거 제가 참 많이 썼죠. 그런데 요번 원통형과 돌극기 이제 전기자 반작용 이론을 설명할 때는 이제 2번과 3번 요걸 좀 많이 써서 제가 어떤 식으로 좀 돌극기에서 원통형과 다르게 전기자 반작용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어서 원통형 발전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통형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회전자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돌극기 같은 경우에 회전자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P, 유효 전력, 출력식이나 그리고 전기자 반작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원통형을 가정을 해서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면은 어떻죠? 요 그림을 회전자로 많이 쓰죠.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고정자 그리고 회전자가 구분이 잘 안 돼서 좀 헷갈리는 일이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통형 발전기를 설명할 때 우리가 돌극형 모양을 사용해서 주로 설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회전자의 모양은 원통형 발전기의 경우 이렇고 돌극형 발전기의 경우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아셨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헷갈리지 마시라고 진짜로 원통형 발전기에 들어가는 회전자를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원통형 발전기 회전자가 바로 좀 귀엽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저희 계좌에서 이렇게 직류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우리가 회전자의 자속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바로 BR 벡터가 됩니다. 제가 동기발전기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BR 벡터 회전자의 자계에 관련된 벡터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전류가 BR 벡터보다 조금 더 늦는 위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죠? 이런 전류가 흐르게 되면 90도만큼 늦은 방향으로 어쩐다? 전기자 반작용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0도 늦은 방향으로 뭐가 생긴다? 전기자 반작용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벡터를 바로 우리는 BS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BS 벡터를 BR 벡터에다가 이런 식으로 더해주게 되고, 우리가 요 검은색 벡터를 뭐라고 한다? 단자전압 벡터 V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BR 벡터를 유기기전력 벡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파란색 벡터를 무슨 벡터다? JXI 벡터라고 하죠. 무슨 말인지 좀 아셨죠? 그래서 우리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우리가 단자전압 벡터 V가 이렇게 주어지고 그 다음 전류, 우리 이거 I 보이시죠? 이 전류가 단자에서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여기에 이 I에 J에다가 X를 어쩐다? 곱해준다. 이 값을 단자전압에 더하게 되면 우리가 유기기전력이 구해진다. 우리가 수도 없이 하셨죠. 좀 익숙해지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수도 없이 이런 그림도 많이 그리셨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런데 우리가 돌극형 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 I 보실까요? 이 I 전류 벡터를 두 가지 성분으로 쪼개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전류 벡터를 어디다 정사형을 시키냐면 우리가 이 유기기전력 벡터 보이시죠? 요 벡터에다가 이런 식으로 정사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IQ 벡터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 I 벡터를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정사형을 시켜주게 되면 이게 바로 ID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IQ가 형성하는 IQ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 IQ가 이렇게 나오면 이 IQ가 형성하는 자속은 어느 방향으로 지금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요 방향으로 파이 Q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쵸? 그러면 이 파이 Q는 우리가 회전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 회전자의 지금 자속이 나오는 방향이 지금 저희가 이 벡터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쵸? 이 벡터와 이 자속 파이 Q는 어쩐다? 정확하게 수직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축을 바로 우리가 무슨 축이란다? D축이라고 하고 우리가 바로 회전자의 이 축을 바로 무슨 축이라 한다? 바로 Q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파이의 위치를 중심으로, 파이가 나오는 방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Q축, D축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이가 나오는 이 IQ가 나오게 되는 이 IQ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그쵸? IQ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흐른다고 했는데 지금 여긴 D축이 아닙니까? 이렇게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IQ가 만들어내는 이 자속은 이쪽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무조건 D축, Q축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자속을 중심으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IQ라는 이 친구가 파이 Q를 이렇게 Q축 방향으로 어쩐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전류가 D축 방향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류를 뭘로 정의를 해준다? 네, IQ라고 정의를 해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IT, 이거 IT 보이실까요? IT 요거과 이 IT와 관련된 자속은 어떤 방향으로 나오게 된다? 네,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파이 D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파이가 지금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죠. 이게 무슨 축이죠? D축이죠. 그쵸? 그런데 이 자속 파이 T를 만들어내는 친구가 바로 ID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 전류가 Q축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IQ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네, ID라고 표현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좀 아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게 조금 궁금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IQ가 이렇게 흐르면 오른손 암페르 오른손 법칙을 써서 이쪽 방향이 나오는 방향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실수로 좀 말씀을 좀 못 드렸는데, 회전하는 방향은 이쪽입니다. 그래서 전압 벡터의 최고값이 이쪽에 찍히기 때문에 우리가 IQ의 최고치도 어디에 찍힌다? 바로 여기에 찍히게 되고 반대편에 이렇게 찍히게 된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IQ가요. 그래서 이쪽이 나오는 방향, 이쪽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잡아주면 우리가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어디를 가리킨다? 여기를 이렇게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파이 Q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엄지손가락에 오른손을 제외한 네 손가락을 이렇게 감싸주게 되면 우리가 엄지손가락의 방향은 어디로 가죠?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손 모양을 보면 이렇게 네 손가락 감싸주게 되면 오른손 엄지가 이 방향을 이렇게 가리킨다. 이게 바로 파이 Q의 방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ID 같은 경우에 이 방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전류의 방향이 이쪽이 최고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반대편에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찍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네 손가락을 이런 방향으로 감싸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은 어느 방향을 가리킨다? 이 방향을 가리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파이 D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이거를 이런 반작용 문제가 나왔을 때 돌긋기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해하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좀 참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IQ의 크기가 100이라고 칩시다. 100A다. 그리고 ID의 크기가 우리 20A라고 합시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죠. IQ가 예를 들어 100A를 흘려줬으면 지금 이 자속은 I가 이렇게 흘렀을 때 IQ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100A가 흘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속을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보내주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파이 Q가 되는 것이죠. 잘 안 보이시면 제가 다시 한번 그려주겠습니다. IQ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보내주게 되면 이게 바로 IQ죠. 파이 Q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ID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파이 D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방금 전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통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파이 Q, 파이 D의 경로가 어떻죠? 전부 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동을 하죠? 철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죠? 이동을 하게 되죠. 이 친구도 마찬가지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IQ를 100A를 흘려주게 되면 우리가 자속은 어디를 통해서 이동을 한다?
철의 자기저항을 갖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당연하죠. 그때 우리가 파이 Q를 25웨바가 형성이 된다라고 제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IT가 20A가 흘렀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IT를 흘려줬을 때 이 파이 T도 어디를 통해서 우리가 이동을 하게 되죠? 당연히 철심의 자기저항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하죠.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 철심을 통해서 이동을 했을 때 I가 100A가 흘려주게 되면 25A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ID가 흘러서 파이T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IT가 20A가 흘렀다고 하면 위에 IQ와 동일하게 RM, 철심의 자기저항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비례적으로 어떻죠? 파이T도 5웨바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비율이 똑같죠? 100일 때 25, 20일 때 5. 그렇죠? 100일 때 25, 그리고 20일 때 5. 비율이 똑같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전류 I를 흘려줬을 때 예를 들어 100을 흘려주게 되면 우리가 25가 나오고 20을 흘려주게 되면 우리가 5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쩐다? 원통형에서 Q축과 D축의 이 L값이 어떤다? 같다라는 것입니다. 횡축, 직축의 리액턴스가 어떤다? 같다라는 것이죠. 같다. 무슨 말인지 좀 아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ID에다가 우리가 어떻죠? 직축 리액턴스를 곱해주고 IQ에다가 횡축 리액턴스를 곱해준 거는 우리가 어떤다? 이것과 이것의 리액턴스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XD로 묶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ID, IQ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벡터 IQ와 벡터 ID의 합은 어떻죠? 요거와 동일하죠. 요 벡터 I. 그래서 이건 바로 XD 곱하기 I 벡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상 상태일 때, 정상 상태라는 것이 뭘 의미를 하죠? 스테이트 상태일 때 우리 원통형 발전기에서 XD와 XQ는 동일하다라고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다 나온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과도 상태가 아닌 정상 상태를 가정을 할 때 우리가 발전기 리액턴스를 우리가 뭘로 자주 쓰죠? XD로 자주 쓰죠. 그쵸? 전기제 반작용을 XD로 많이 씁니다. 어디에서요? 원통형 발전기에서요.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저희 이제 돌긋기로 넘어가서 다시 Q축, D축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Q축과 D축, 저희가 전류는 동일합니다. 동일하다. 아까 원통형 발전기에서 IQ를 100을 흘려줬습니다. 그리고 ID는 어쩐다? 20을 흘려줬죠. 20을 흘려줬죠. 그런데 돌긋기에서는 IQ가 흘려주는 전류가 어디를 통해서 제가 간다고 말씀드렸죠? IQ가 이렇게 흐른다고 제가 가정을 하면 우리가 파이Q는 어디로 간다?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파이Q. 그런데 이 파이Q가 가는 경로가 어떻죠? 뭐죠 여기가? 공기입니다. 공기죠. 아까는 철이었죠. 철심이었죠. 요런 철심이었죠. 요런 철심이었다. 하지만 파이Q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경로로 해서 간다? 공기를 경로로 해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기의 자기저항은 굉장히 높습니다. 자기저항이 굉장히 높다. 왜냐? 저희가 자기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경로에다가 자석의 경로에다가 투자율과 뭘로 나눈다? 단면적으로 나눠준 값입니다. 그런데 이 투자율이 어쩐다? 공기의 투자율은 워낙 작죠. 매우 작죠. 매우 작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아까 저희가 원통형 발전기에서는 IQ가 100이 흐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파이Q가 얼마가 나왔죠? 20이 나왔죠. 그런데 공기의 자기저항이 워낙 크기 때문에 파이Q가 얼마가 나온다 이제? 2밖에 나오지 않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반면에 D축 같은 경우에는 D축 보이실까요? D축. D축과 관련된 전류는 이렇게 ID가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ID가 흘러서 나오게 되는 파이 D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파이 D는 어디를 경로로 해서 가는 것이죠? 철심을 경로로 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저항이 어쩐다? 이렇게 형성이 되고 우리가 아까 말해줬던 이 20A가 흘러줬을 때 5웨버가 나오게 됐듯이 이 D축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우리가 어쩐다? 4웨버만큼의 자속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아까 원통형에서와 동일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파이 Q 원통형 같은 경우에는 20웨버가 흘렀다라고 하면 지금
이 웨버밖에 흐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게 파이 큐고 이거는 돌긋기입니다. 요거 보이시죠? 원래는 이거였는데 공기의 자기 저항 때문에 이 웨버밖에 만들어지지 않게 된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D축에 형성이 되는 이 파이 D 같은 경우에는 어쩐다 돌긋기와 원통형이 둘 다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저희가 어떤 I를 흘려줬을 때 Q축과 D축에서 뭐 예를 들어 100을 흘려줬으면 아까는 비례적으로 둘 다 철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원통형 같은 경우에는 100A를 흘려줬으면 20웨버가 나왔고 20A를 흘려줬으면 우리가 4웨버가 나왔죠. 하지만 돌긋기 같은 경우에 100A를 흘려줬는데 어떻죠? Q축에서는 2웨버밖에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Q축 같은 경우에는 어쩐다? 4웨버가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비례적으로 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 전체적으로 이 원통형 같은 경우에 XQ와 XD가 동일했다고 하면 이 XQ와 돌긋기에서 XQ와 XD는 동일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XQ, IQ 더하기 XD, ID로 곱해서 더했을 때 저희가 XD로 묶어서 IQ 플러스 ID 이렇게 됐습니까? 그쵸?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 원통형 발전기를 많이 가정해서 저희가 벡터도 많이 그리죠. 그래서 단자 전압 V 벡터 이렇게 있었을 때 I 벡터가 이렇게 주어진다고 하면 저희가 직축 리액턴스, 횡축 리액턴스 상관없이 저희가 여기다가 어떻죠? 이렇게 연장선 그어서 이렇게 90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그냥 그어주고 끝났죠. 유기기전력 벡터가 되는 것이죠. 이 벡터가요. 그쵸? 나눠줄 필요가 전혀 없게 되는 것이죠. 직축 리액턴스, 횡축 리액턴스 구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돌긋기는 다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벡터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조금 다르다.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했던 방식과는 벡터도 그리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기기전력 벡터가 이렇게 먼저 주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I 벡터가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아까 무슨 전류라고 했죠? I? 무슨 전류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가 D축이죠. D축이라고 해서 이렇게 흘렀다고 해서 ID가 아니죠. IQ죠. 네, 그쵸. 그리고 이 방향에 흐르는 전류가 뭐다? ID가 되는 것이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IQ에다가 우리는 XQ를 곱하게 되고 이 XQ는 어쩐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J, IQ, XQ를 해준 이걸 우리는 바로 요 벡터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IQ, XQ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ID가 만드는 건 어쩐다? 여기만큼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J, ID, XD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XQ와 XD를 보자면 I가 100을 흘려주게 된다고 하면 2밖에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XQ의 값은 XD의 값보다 어쩐다? 작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XD가 더 큰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IQ와 XQ 그리고 ID, XD를 곱해주게 되면 이렇게 이어주게 되면 이게 바로 V, 단자 전압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원통형에서는 XQ, IQ 더하기 XD, ID가 XD, IQ 더하기 ID가 됐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반면에 돌긋기에서는 XQ, IQ 더하기 XD, ID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XQ와 XD는 다르기 때문에 합쳐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렇게 따로 계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블론데르 2반작용 이론입니다. 좀 강의 들어주셔서 좀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는 요 벡터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P 출력식을 돌긋기의 P 출력식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렵습니다. 좀 잘 전달이 됐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